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명리 고급편 수월병화 264페이지 수월병화를 공부하시자고요. 수월은 화기의 묘신으로 병화는 묘지 속의 호롱불과 같아서 지극히 정적이다. 그러므로 토기의 형충삼역은 허물어진 주택과 같아서 미남 미녀가 될 수 없으며 외롭고 고독하게 된다. 술토는 화개살로 학문, 연구, 창작 활동에는 특출한 성분이지만 자고와 식상창고를 겸함으로 병화는 매우 무력하다. 간목의 소토와 수기가 유력해야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큰 도움받기 어렵고 병진 일주나 병술 일주로 태어난다면 단명수에 해당하며 육친의 덕을 불미하게 하므로 좋을 바가 전혀 없다. 오로지 수월에 태어난 병화로서는 간목의 소토와 임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만약에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개수는 병화와 격하고 있어야 하므로 연간에 개수 외에는 별 쓸모가 없고, 개수가 있으면 좋기는 참 좋은데 개수를 연간에서부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병인 일주이거나 병호 일주가 된다면 길하지만 병호일도 마땅치가 않다. 그 이유는 오술합을 하면서 그나마 화기가 오히려 토기를 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인일주가 더욱더 길하다. 병신일이거나 병자일도 나쁘지 않으나 수월은 건조하므로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가 있고 임수와 간목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목이나 묘목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목이 더욱더 길하다. 사화는 사술 귀문살이 형성되지만 록군이므로 크게 흉하지는 않으나, 그런데 여기서는 사술 귀문살 역시도 사화를 만나는 사술 귀문살이 이렇게 해서 된다면 반갑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수기가 있어야 된다. 수기가 없으면 사술 귀문살이 발현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신강하다면 사화가 길하고 신약하다면 오화가 길하다. 사화가 길한 이유는 사유축 금을 만들기 때문에 사화가 길하고, 또는 신약하다면 오화는 인옷을 화극을 만들기 때문에 오화가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화가 있어서 인옷을 화극이 된다면 이 금기는 극무력해지고 수기 또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직업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월에는 반드시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어서 간목이 록군을 하는 인목이나 묘목이 한 글자 있으면 오히려 이것이 낫지, 사화나 오화 있는 것보다 간목이 있는 것이 낫다 그래요. 그 이유는 사화나 오화는 결국에는 화기는 토기를 생하는 그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신강한 자주로서 오화는 화국을 이루는 성분으로 대세 행운에서 화방국을 이루고 재물을 파괴하며 관성을 전멸시키므로 좋지 않다. 화기는 술토의 보관이 되고 조토 생금 불가와 관성을 쇠약하게 하므로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혜가 없고 우둔하게 된다. 병술 무술월은 크게 좋을 바 없으나 숙이 과다하다면 큰 도움이 되고 합관유살이 된다면 길하지만 그 외에는 도움되지 않는다. 경금, 임수, 간목은 어느 글자나 길하지만 간목이 없으면 모두가 공허하다. 그래서 경금과 임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간목이 없으면 경금과 임수를 써먹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먼저 간목이 있고 임수, 경금이 있는 것이 순서상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주에서 토기의 형충 붕괴를 일으키는 기축, 임진, 을미, 무술시를 만나지 않아야 하며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와 임수가 있어야 하지만 혹 임수가 없고 개수가 있어도 크게 흉하지 않다. 수로는 너무 건조하므로 우로수가 있어야 온 산에 단풍이 들어 아름답게 되고 계곡에 물 흐름이 있어야 미나 미녀가 되므로 수월에는 개수도 크게 끓이지는 않으나 신약하다면 흉작용이 되므로 임수가 있는 것이 더욱 좋다. 만약 톡이 과다하고 유력한 간목과 임수가 없다면 귀인의 도움이 없으니 도로무공에 일사무성이 되지만 해수와 임수 그리고 간목과 인, 묘 중 한 글자가 있으면 미남미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특히 정적이기 때문에 공부에 적성이 맞으므로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다. 수월은 조토가 왕성하므로 간목의 뿌리가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임수를 만나야 활기를 찾게 되고 산중 호수에 태양이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초목은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풍치가 아름다워 예술가의 품격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신금과 병화가 합의된다고 해도 임수가 있으면 염려할 바 없으나 임수가 없으면 간목의 쓰임 역시 드러나지 않고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자와 돈에 집착하여 공부를 망치게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병신합은 격하고 있어야 하며 병화와 계수 또한 격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임수나 정화가 없고 병신합이 된다면 신금이 용신일 때만 길하다. 신금이 기신일 때 합이 된다면 당주를 패망시키기 위해 전생에서부터 살아온 경우에 해당이 된다. 태양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병신합은 흉한 것이다. 임수는 병화를 밝혀주는 반사경과 같아서 좋다. 추출되지 않았다 해도 해수와 간목이 있으면 충격은 될 것이다. 다만 끓이는 것은 지지습토와 임수를 제압하는 무토인데 태양의 기운을 어둡게 하고 병화에 권이 되는 임수를 극하기 때문이다. 기사년 갑술월 병호일주가 정유시를 만났다. 여자사주가 이렇게 되면 이건 답답한 팔자라고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 간목이 갑기 합토를 해서 그래도 간목이 두뇌가 불에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비급 과다한 사주에 병호 일주로 태어나서 진양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한 상태의 이 사주 역시 군급쟁제와 같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시갓집 식구들 또는 시갓집의 그 남편의 형제들 이러한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매사 시부모와 싸움이 붙는 그러한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하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 정화는 시아버지에 해당되는데 이 정화는 시아버지요 이 유금은 시어머니가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여기서는 군급정계당해서 죽는 그러한 팔자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덕이 없는 이러한 상태로 넘어가고 혼자 자수성가 해야 하는 부모의 인덕, 조상의 덕이 없어서 윗사람의 인덕이 없어서 혼자 하나에서 열까지 돈을 벌어서 남편 부양해야 할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은 과거에 무속인이었다가 스님이 되어 있는 어느 사찰에 모친이 갔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무속인 노릇을 하다가 절에 들어가 가지고 스님이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사찰에 자기의 모친이 갔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자식과 헤어지라 하며 조상들이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구술하지 않으면 자식이 죽을지 모른다고 겁을 주었다고 한다.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먹은 배우지 못한 이러한 무속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필자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진짜 무식이 통통 튀어도 보통 튀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스님, 절에서 스님, 무속인 하다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 노릇하는 그 여자의 사주인데 이것이 사기꾼이다. 자기가 무속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호 일주에 최고의 강한 양인에 이 병화로 태어나서 태양이 이렇게도 화창한데 여기에서 어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지금 저기가 되냐고. 이게 그 무속인이 돼서 뭐 귀신이 갖다 씌워가지고 점을 보냐고.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꾼이다, 이 여자는. 그리고 또한 그 산에 가서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스님이 뭔 밥 처먹고 할 짓거리 없어. 2박 3일 구술해야 한다고. 스님이 구술 왜 구술하냐고, 스님이. 어찌되었건 2박 3일 구술하고도 일이 쉽지 않다고 하며 용왕으로부터 다스려줘야 하며 잘만 다스려주면 아이가 국회의원까지 한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상담하게 되었다. 요 부분이 무당 그 사주가 아니고 이 사주를 보고 요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사주가 무당 사주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주 자체가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구술 2박 3일 잘 해주면은 뭐 국회의원까지 되고 뭐 아주 크게 성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기를 쳐도 웬만큼 쳐야지. 이 사주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저기가 갑기합으로 지금 현재 쓰러져 버리고 조토만 지금 왕성해서 이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가리키고 가리켜도 우둔하다. 쓸모가 없다. 요 간목 자체는 각기 합의되었으니까 모친이 일찍 단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이 간목은 자기의 두뇌를 상징하는데 화기가 이렇게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정신이 분열돼 갖고 공부를 못하는 팔자다 그래 이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 참 그렇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을 짓밟으며 거짓말을 해야 잘해야 성공 출세하는 세상이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팔아 혹세무민의 사기를 치는 것은 필자가 볼 때는 영 못마땅하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주라 할지라도 희망을 주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어느 조상이 천금 같은 귀한 자손을 죽이려 한다는 말인가. 필자가 너무 흥분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상을 팔아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무식함을 꾸짖고 싶은 것이다. 죽을지도 모르며 구술자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식의 사주를 살펴보자. 과연 그 중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말이다. 불심이 깊은 집안이다. 조부인 관목이 기토 조모와 합을 하고 절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조모가 낳은 자식이 부친으로 사중경금과 술중신금이지만 시지유금이 부친을 대표하므로 유중신금이 부친이고 월일지가 불러온 인목이 모친이다. 그러나 간목이 있으므로 간목이 조부이며 모친을 대신한다. 모친은 화기를 더 강하게 하지 않고 각기압 진압으로 변하여 생대하는 모친으로 부친을 돕는 사람이다. 또한 사술기문으로 불심이 깊은 모친으로
귀문살에 현옥당에 헷갈리는 삶이 될 수도 있다. 모치는 화기왕성하고 수기가 없으니 목분 화열로 단명할 듯하지만 불로온 호공의 글자이고 공망이므로 단명하지 않으며 부모지간의 사이도 좋다. 또한 모친의 육신인 임목과 당주의 육신과 합을 하니 사이좋은 모녀지간이며 정신연령이 높은 자수성가 장녀명이지만 인독은 없다. 유중신금 부치는 수월이므로 허약하지 않으며 조모의 성병을 닮은 자상한 처의 내재를 받고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천을기인 재물의 부친이지만 당주가 태어난 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친으로 군겁쟁제 당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용왕전에 빌어야 한다는 것은 수월에 꼭 필요한 수기가 없으므로 산중 계곡에 물이 말라 수월 단풍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당주가 미녀이지 않고 당주의 재물이 불 속의 재물과 같아서 잘 형성되기 어렵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실에 금붕어를 키우는 어항이 있어야 좋다. 황금색 붕어 1마리와 검은색 붕어 6마리를 넣어주면 행운이 곱절이 되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사주를 뛰어넘는 생활 명리의 비방법이다. 명리학은 신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자연의 이법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못 깨우쳐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뿐이다. 일반 명리인들이 평생을 공부해도 입으로만 떠들 뿐 자연의 실체인 기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니 안타깝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고 흉사가 없는 가정은 없다. 현 시대는 인존 시대이므로 잡귀한테 휘둘림 당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 뿐이다. 현 북방우는 사주에서 필요한 수운이지만 수화상존으로 운기의 덕을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상이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므로 안심해도 될 것이다. 신강명은 어지간해서 주상들도 해악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잡귀신의 농간에도 쉽게 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더구나 일지지인양인이 아니던가 다만 부모를 떠나서 자주성가를 이루어야 필요할 것이다. 어디를 봐서 국회의원이 되고 엄청난 무엇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그 무속인한테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계묘년 임술월 병호일주가 경자씨를 만났다. 여기에서는 묘술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술합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묘술합은 부부합이기 때문에 이 부부합은 되었지만 이 좌오충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술합으로 좌오충이 풀렸다고 보면 안 된다. 묘술합이 되었기 때문에 좌오충은 살아나는 그러한 상태요. 관살 혼잡일 뿐이다. 그리고 묘술합에 의해서 이 경금을 생조하지 않기 때문에 요 사람의 부친도 일찍 문제가 경자로 와서 천충지충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사별하는 아버지이고, 또한 이 재물도 빈약하고, 또한 이 경금은 시어머니를 상징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일찍 사별하고 없는 남자를 만날 그러한 가능성도 또한 이렇게 해서 있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관살 혼잡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이 된다. 묘술합 기반에 좌우충이 되었고 허리 부러진 말을 끌고 가는 상으로 부모 형제덕이 없는 고아의 형상이다. 경금 부치는 단명하게 되며 모친은 묘중 을목 부치는 부친 사별 후 묘술합으로 제거하게 된다. 합중봉충으로 양인충을 하므로 득자 이별의 당주 또한 신병신액이 되는데 수월은 생금이 어렵고 수계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 또한 좌오충으로 임계수의 통근처가 상실되었다. 연주공망에 관인공망이 되었고 수월의 병화로 죽어있는 형상이다. 단 한 글자도 쓸만한 글자가 없으니 외아내빈으로 한많은 삶이다. 다만 수월이 관대지인 이임수가 빛반사를 시켜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묘중을목은
친어머니이고 계수는 외조모인데 임수가 있으며 묘수랍을 하므로 모친은 모에 모가 있어서 외조모가 둘이다. 외가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모친이 반드시 제가해야 하는 업인살이 발동하는 명식이다. 그러므로 당주 역시 재혼하게 된다. 당주 병화는 오술합과 술중신금의 명암합을 하고 있으므로 임수가 남편이다. 그러나 임수 남편은 오술합의 병화를 인묘시키고 암장간의 두 개의 정화에 명암합을 하고 있다. 또한 묘술합을 하고 있으니 남편의 정은 다른 여자를 향하여 도처의 여자를 숨겨두고 있는 형상이니 못 믿을 남편으로 전생 악연 관계와 같다. 또한 혼잡관살의 일시주 천국 지충을 함으로 대응하다. 그러므로 온화한 가정을 꾸릴 수 없고 제가 해도 편안치 않으며 부모와 남편을 극하고 매일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주이다. 술토는 식상으로 자식을 상징하는데 토기 인묘로 무자식 팔자와 같으며 양호한 남자를 못 만나는 형상이니 백두난군 인연의 만원이 길한 재원사주이다. 자식시켜 좌우충을 만드는 경금시무하는 견혼지간과 같으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므로 시어머니가 없는 집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주는 자수대운 부친 사별하였고 그 후 모친은 부친이 잘 죽었다는 것처럼 바로 재혼을 했으며 당주는 자수대운 혼파살로 결혼을 못하다가 을축대운은 충중봉합이 되는 대운이므로 결혼이 가능한데 28세 경원년 무술생과 결혼을 했다. 관살 혼잡한 사주에 계수를 합거시키는 인연을 성립시켰으나 한 살 연상의 이민생을 정배하는 것이 묘술합과 좌우충을 화국으로 풀게 함으로 더 길하다. 병인대운은 화국을 이루고 묘술합과 좌우충을 풀게 하는 것은 좋지만 쟁제하는 운으로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 정묘대운은 매사장애이다. 임술 남편과 정묘가 천합지합을 하므로 남편 신상 이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44세 병술년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집이 모두 불에 탔으며 남편은 화상을 크게 입었다. 묘대운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신묘년이나 임진년이 오면 남편 사별하고 이민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지운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천망회로 짜여 있고 다가오는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이니 우린 단지 매사에 감사하고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자, 오늘은 270페이지까지 7월 병화까지 했고 내일은 해월 병화를 해보시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